오늘도 중국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아침 새벽에 돌아가거든요. 이제 외국 나오면 항상 힘듭니다. 어저께도 거의 한 3만 보 정도 걷고 물건들 발주도 꽤나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또 한참 상품 등록하고 바쁠 것 같은데, 여기 오시면 초보자분들하고 중급자분들하고 고급자분들하고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보는 시야가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중국에서 어떤 아이템들 수입을 하고 하는지 아마 보셨을 텐데, 초보자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뭐 저런 게 팔릴까? 뭐 저런 걸 왜 수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단가거든요. 단가. 가격을 무조건 뭐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뭐 1688에서도 싼 아이템들 판매하는 곳들 위주로 막 찾고 계시고, 그리고 뭐 물류회사라든지 에이전트들도 뭐 수수료 싸게 해주는데, 그리고 뭐 물류비 싼데, CBM당 단가 싼데, 이런 거 위주로 보통 많이 보세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격을 싸게 구하는 것보다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물건이 아무리 싸면 뭐예요? 뭐 공급이 잘 팔리고 있는데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물건을 받았는데 뭐 물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 쪽 무역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아이템도 아니고 단가도 아니고 현지에서 물류와 에이전시 업무를 도와주는 중국 현지 파트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현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사를, 어떤 에이전트와 물류회사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체가 있는 곳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후에 들어와 있는 에이전트들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배대지 에이전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한 80%에서 90% 정도는 실체가 없는 곳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중국 현지에 있는 이제 물류회사들, 이제 공통으로 쓰는 이런 사업자, 무역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명의를 끼고 이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이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 사업자가 없어, 본인 회사가 없어, 그냥 물류회사를 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이런 명의를 끼고 쓰는 경우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중간에서 일을 봐주는 에이전시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망갔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래했던 곳이 찾아봤더니 뭐 중국인이야,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회사 대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뭐 조그맣게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한국 분들이 뭐 돈 떼먹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싼 걸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에이전트 보통 수수료가 10%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요. 중국 현지에서 이제 업무를 봐주는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창고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요 근래 10년 계속 올랐거든요.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에이전트 수수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더 싸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수수료가 싸면 뭐 검품이나 검수하는 인력을 줄여서 뭐 물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서비스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면 3천에서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물건이 실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씩 들어와요. 꾸준히 한 달에 한 2, 3억 정도의 물건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전트에 나가는 수수료가 저희들은 10% 다 지불하거든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데, 이거 조금만 줄이면 뭐 7%, 뭐 6%, 뭐 심지어 5%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조금만 줄이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수료 정확하게 줄 거 다 주고, 대신 물건 문제없이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저는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시면 중국 뭐 온라인상으로 1688 통해서 물건 수입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급적이면 좀 경험이 쌓이고 물량이 좀 늘어나고
이제 매출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중국에 한번 들어와서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견학을 한번 해보는 걸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규모에서 어떤 사람들이 검수를 하고 검품을 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뭐 물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고 진짜 이제 계속 규모가 커지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제 컨테이너 이제 실리는 날이거든요. 싸는 날이라서 여기 에이전트 대표님하고 사무실로 직접 가서 회사로 가서 이제 물건 어떻게 선적되고 그리고 어떻게 검수되고 어떻게 검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시장 갔다가 오후에는 조금 일찍 들어와서 에이전트 회사 무역회사로 가서 실제로 한번 견학해보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0비트 컨테이너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고? 다 빼고 들어오죠. 다 빼고. 이게 컨테이너는 20비트, 40비트, 40비트 중에서 하이 큐빅과 그 일반 큐빅이, 노멀 큐빅이 있는데 요건 40 하이 큐빅이에요. 쉐쉐. 여기는 올 때마다 비가 오노. 뭐 마가 꼈나? 예. 왜 이렇게 통 비었어? 오늘 컨테이너 작업하는 날이라 그런가? 와, 저희 물건들 여기 지금 와 있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작업 공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었네. 아, 이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이 1688에서 입고가 되면 상자 통째로 다 깝니다. 다 까서 이렇게 하나씩 원산지 작업 다 하고 이제 혹시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체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작업할 때 이 봉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작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제 바느질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건데 대부분 에이전트에서는 그냥 막 박스 개봉해가지고 샘플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꺼내가지고 물건 맞나 안 맞나만 보고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물건을 받았는데 이제 불량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100% 불량을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건이 이렇게 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품질의 기준하고 중국에서 이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품질의 기준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바느질 하나부터 뭐 10가지 다 체크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도색된 부분들, 티끌 같은 거 다 체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 제품이 안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하셔야 되시고 그래도 일단 여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랑 거래를 꽤 많이 오래 한 거래처인데 원래는 이제 일본 쪽으로 수출 보내던 에이전트였어요. 일본 수출 전문 에이전트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검수나 검품도 이제 일본 기준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원산지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도 무조건 스티커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스티커로 가능한 것도 있고 인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제품도 있고 아까 전처럼 저런 이제 직물류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로 이제 그 미신 같은 걸로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종이 같은 거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천으로 라벨을 원산지 라벨을 고정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바느질로 하나하나 지금 원산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고 포장 작업하고 있고 식권 받는 스테인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싹 다 빼서 저렇게 안에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에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한글 표지 스티커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야 식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창고가 이 두 군데를 쓰시는구나. 일단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하나씩 박스를 전부 다 개봉을 다 합니다. 박스 개봉해서 수량 체크하고 원산지 작업하고 불량 난 거 솎아내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지금 건품 작업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 아이템인데?
오, 다 내 거네. 여기도 이거 제가 수입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 아이템인데 어떻게 검수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그냥 옆에 제가 다가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열어서 펼쳐서 바느질 체크하고 꼼꼼히 보고. 오케이. 오, 하나 보는데 진짜 오래 보시네.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우와, 저거 불량인 것 같은데? 불량이라서 화살표 체크하라고. 와,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는 불량품 촉과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맞네. 이건 이제 불량품 촉과낸 거 맞네. 맞아. 여기 불량 촉과낸 건 절로 가고 온품은 옆으로 제끼고. 저도 사실은 여기 에이전트 대표님이 물건을 예를 들어 200개를 오더를 하면 뭐 150개, 100개 뭐 이렇게만 물건을 보내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품하다가 그런 건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검수 건품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 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하시잖아요. 사람에 따라 또 달라.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불량이라고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건 100% 불량인데 그냥 그 검수할 때 눈을 까맣겠지 살짝 감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만족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에이전트들 써보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를 해주고 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물건이네. 이것도 이제 여름에 쓰는 이제 모자들, 이런 제품들이 여름에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작업할 때 그냥 쓰는 이런 모자들 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모자들.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팔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팔고, 시장에서도 팔고, 뭐 마트에서도 팔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조그마한 브랜드 같은 거 붙여서도 팔고, 이제 그런 제품들입니다. 오늘 저희 물건 출고했어요. 나갔습니까 이미? 싫었어요. 싫어서 나갔어요. 아니, 그 군대는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업은 다 끝났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종인데 5종 박스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이유는 중국 박스는 일본 박스나 한국 박스가 본드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본드가 들어가면 힘이 있는데 본드 없이 이제 싸게 만들다 보니까 박스가 힘이 없이 오래 흔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 나가는 박스는 7종 박스를 쓰거든요. 여기에 많이 보셨던 익숙한 박스들이죠. 이제 이 박스들이 분명히 여기서 출발할 때는 어떻다? 지금 6면체잖아요. 6면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실리고 까대기하고 한국에서 하역 작업하고 택배나 핫바차 실려서 들어오고 이래 몇 바퀴 구르다 보면 이제 동그란 원이 되는 거죠. 중국 제품들은 박스 자체가 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박스 되게 단단하네. 아무튼 이렇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면 꽤나 규모가 지난번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원래 규모가 상당히 크셨는데 코로나 때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힘들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였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규모를 계속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창고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완전히 팔레트 작업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바로 선적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저희처럼 이래 소상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분류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서 마지막 날도 무사히 다 마무리가 되고 에이전트 현지 무역회사 견학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한국에 돌아가서 이번에 아이템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발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들어가서 물건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이제 비가 조금 살짝 그치는 것 같은데 야시장 구경이나 갈까 합니다. 안녕.